안녕하세요. 레드카펫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늦었죠? 오늘 제가 그 미사 쪽에 좀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좀 일을 보고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오늘 하루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뭐 하든지 간에 정신을 그냥 막 혼이 쏙 빠지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시간을 좀 많이 막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제 적당히 일 좀 하고 발주 넣을 것들 좀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나절이 후딱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오늘은 외부에서의 일은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집안일도 여자들은 또 하다 보면 많잖아요. 막 집안일 하고 아이들 오면 또 이제 아이들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신없이 또 오늘 하루를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카펫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고 이제 미사 쪽에 일이 있어서 제가 그 33M2라고 단기 임대 놓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인데 약간 그 청소가 좀 미흡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불 같은 게 조금 필요해서 제가 마저 정리를 해놓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정신 없으면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가끔 숨 쉴 수 있도록 쉬는 날들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머릿속에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못 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정신적으로 일부러 잊어버린다고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치매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요즘 뭐 치매보험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사회복지 전공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도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한 80세,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면 뭐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80세, 그러니까 평균 나이로 봤었을 때 같은 또래, 뭐 1960년대, 60년대 생이 8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이 아무리 길다고 하지만 우리 또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수명이 아무래도 좀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도 많이 걱정이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무서워하는 게 치매예요. 치매. 잠깐만요. 제가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하느라고. 여러분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게 가장 걱정되세요? 저는 치매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병원에서 선망이라 그러잖아요. 수술하신 다음에 못 깨어나시고 이게 오래되면 선망 증세라고 그래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런 거 증상이 나온다 그러는데 선망이 있던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마리아 미미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선망에 있던 분들이 거의 치매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가 왔었는데 옆에서 보면 당신은 감사합니다. 어쨌든 옆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빠니까 저희가 뭐 당연히 어른이고 저희 부모로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모시고 있었는데 계속 밥을 달라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계속 이제 과섭취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입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뭘 드시다가 자꾸 이렇게 목에 걸려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정말 잘 해드려야 되고 또 치매가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아픈 거는 잊어버려서 좋지만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이제 계속 한다라든지 똑같은 소리를 반복한다라든지
하루에 막 밥 달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밥 줘, 밥 줘, 밥 줘, 밥 줘. 그랬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치매가 굉장히 이게 힘든 거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제 나이들이 이제 먹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를 좀 걸리지 않게 우리가 건강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치매 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물론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도 불편하고 안 좋지만 이 치매만큼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매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아팠던 데가 이제 발목이었어요. 발목. 그러니까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데가 아플 때는 이게 뭐가 빠져가지고, 다른 데가 아플 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움직이는 데는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이 발을 다치니까 누군가한테 자꾸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뭐 데려다 달라 그런다든지, 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뭐 현관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다리를 다쳤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절 당하지 않게 조심하고, 또 어디든지 우리가 평상시에 안 아플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뭐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다친다든지, 뭐 어디 무릎이라도 조금이라도 까진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엄청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가장 지키는 게 좋은 건강 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뭐 내가 아파서 아픈 몸으로 병실에서 노후를 보내는 거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운동을 하든지 식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건강을 챙기는 게 저는 지금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비타민 C, 그 다음에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뭐 칼슘, 또 마그네슘, 뭐 이렇게 뭐 챙겨 먹는 것 같아요. 눈 영양제,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오늘도 나갔다가 오면서 뭐 종합 영양제 또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있는데도 왜 괜히 눈에 보이면 또 사게 되잖아요. 영양제. 요즘은 옛날처럼 막 잘 안 챙겨 먹지도 않고 요즘은 너무너무 잘 챙겨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에 좋은 것들 좀 챙겨 드시고, 뭐 햇빛이 특별하게 뭐 선크림을 바르고라도 햇볕을 쐬주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좀 많이 신경 쓰는 나이가 저희가 벌써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 같이 그레이스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랍 국가에 계시는 분이 알제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레드카펫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그냥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뭐 제가 막 재미있게 뭐 개그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의 이슈나 아니면 그날그날의 이슈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궁금한 거, 고민거리 있으면 제 고민거리는 여러분들이 또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또 제가 해결해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하나의 어떤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참고로 저도 이제 뭐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 1년 전에 1년이 넘었구나. 토목공사를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토목을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단차가 있다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흙이 쓸려 내려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나본보님. 오늘은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계속 땅을 개발을 행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땅을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상태가 돼 버렸는데, 그게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땅 주인이다 보니까 보정명령 떨어진 거를 제가 해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처음에 이제 토목공사 할 때 그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들어요.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그 보정명령대로 거기 그 흙 무너진 거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그 어디지? 의뢰를 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공사를 다 하고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 대금을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차하고 인부하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 이제 나머지 그 쏟아진 흙들을 정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는 게 저한테 좋은 방법인지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제가 이제 지금 하나 다짐한 건 뭐냐면, 나 이제 땅은 안 사리라. 이게 땅은 전문가적이다라기보다는 정말 막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전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정말 문외한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왜 사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여튼 지금은 건강하면 됐지 하는 생각으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결정을 하시게 될 때는, 이게 우리는 보통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신중하게 하라고. 근데 어떻게 신중하게 하냐고. 참 그 경험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 처리를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결정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실수가 되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걸, 아니면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제대로 생각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정답을 주변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좀 이렇게 속이 상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제 주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저희 그 그레이스하고 함께 레드카펫에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은, 그 지혜가 10명, 20명이 모이면 엄청난 그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도 해결해주고 공유하는 그런 그 레드카펫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중에 해결을 스스로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어려운 거 아니라면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흘러내린 토사를 본래 토지에다가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비탈이 심해서 그게 이제 단차가 있다 보니까 아래쪽 단에다가 보니까 돌멩이도 많이 굴러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돌멩이로 안전하게 못 떠내려가게 좀 쌓아서, 어쨌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벽면이 되게 이렇게 깎아 세워진 것처럼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가파르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시멘트 이런 걸 이렇게 쫙 뿌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어쨌든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씌워서 더 이상 흙이 못 내려오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할지, 아니면 제가 개인 돈으로 그거를 할지, 아니면 보증보험 돈을 쓰고 나중에 구상권이 왔었을 때 내가 그 돈을 처리할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동안 살면서 일을 막 저질러 놨더니 그것들 처리하는데도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여튼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실 때 이렇게 같이 함께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누군가한테 답을 요구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막 고민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처음에 이제 고민을 이제 털어놔요. 그러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금 조심스럽게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일부만 털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법이 기승전결을 가지고 털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두서없이 고민을 막 털어놓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털어놓고 세 번째 털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냥 혼자 가만히 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 상황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진정되는 그런 거를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맹지는 아니고 지금 임야인데 그 토목공사 한다고 토지거래 뭐죠 그거 그 개발행위까지 다 받아놨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준공이 떨어지면 토지로 바뀌겠죠. 아무튼 지금 들어오신 우리 그 분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정말,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 누군가 옆에서 똑똑한 분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집사처럼 탁 나타나가지고 마징가 제트처럼 탁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정리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또 잘 해놔야지 마지막 힘을 또 한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으쌰으쌰 지금 열심히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갑자기 이제 그런저런 일 처리하느라고 제가 좀 정신없이 일 처리하느라고 좀 늦게 네,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잡지 말아야 되는 문서를 잡았습니다. 외국 분들이 들어오네. 하이.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문서를 어떻게 잡았냐면 목돈이 이제 들어왔어요. 목돈이 들어와서 이 돈을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때 주변에서 누가 뭐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땅은 거짓말 안 한다. 그래가지고 땅을 좀 사봐야 되겠다. 그때 이제 대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어떤 선배님이 경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선배님, 괜찮은 땅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랬는데, 안녕하십니까. 이성건님, 안녕하세요. 문인성님. 근데 이 선배님이 저보고,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했고, 제 앞에 앉아있던 선배님이 자기네 회사에 땅이 있는데 저보고 한번 보러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이니까 요즘 김건희 여사님 때문에 양평이 좀 들썩거렸잖아요. 그때 당시도 그쪽이 괜찮았어요. 세컨하우스도 많이 이제 짓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샀어요. 근데 제가 고라고 그러잖아요. 높이. 그런 것도 몰랐고, 땅은 또 겨울에 눈이 온 다음에 보면 안 된대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사가지고는 그냥 나름대로는 거기를 그냥 저희가 형제가 사남매니까 집 4채만 1000평이니까 거기가 집 4채 얹어서 그냥 우리 나중에 나이 먹어서 형제들끼리 거기서 살자 이러고 그냥 사놓은 게 이렇게 제 발등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찍고 있어요. 그때 그 땅 안 샀으면 또 그 돈이 어디로 갔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돈은 다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경매는 비추고 남의 아픔이 있는 부동산은 잡지 마시길. 저도 우리 본부미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었어요. 경매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를, 제가 딱 2번 해봤는데, 예전에는 경매를 본부미님하고 이제 똑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했었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경매를
아픔이지만 또 그 아픔 있는 사람도 이걸 빨리 처분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경매를 진행하게 된 당사자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린 만큼 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땅도 경매가 넘어가고 있지만, 제가 이제 상가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상가도 지금 경매가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시간을 질질 끌으니까 제가 이제 그 해야 된 일들이 계속 이게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누가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그런 그 입장에는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래서, 뭐 요즘은 특히나 금매가 더 낫다고, 더 싸다고 그러잖아요, 경매보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부동산 방송 보니까 전셋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들으셨어요? 이제 전셋값이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아마 부동산 경기도 조금 살아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어디가 됐든 다 주식에 몰려 있잖아요. 오늘은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우리 여기 그 들어오신 우리 그 시청자님들은 주식을 하시나요? 부동산이나 재테크 같은 거 하시나요? 왜 제 거만 안 오르죠? 그러니까 오늘 참 이상한 시장인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날아갈 줄 알았겠어요? 네. 전세대출 연장 불가가 나오나요, 이제? 전세대출 연장 불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를 받은 사람이 전세를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갱신을 못하면은 2년 있다 이사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전세대출, 상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동안 이 집을 계약을 해서 전세로, 그러면 상환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보편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은 전세대출 연장해서 그 집에서 계속 살거나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이걸 상환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집에서 또 전세를 받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진짜. 그러면 전세가 없어지게 되겠네요. 이게 전세대출 연장 불가가 돼버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전세대출 연장 불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번 챗GPT에게 물어볼게요. 저도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 아직까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아직은 안 나왔네요. 여튼 그렇죠. 앞으로 월세가 대세죠. 지금 뭐 다 월세니까 거의 전세가 나오면 뭐 바로 빠져나가 버리고, 아까 보니까 정책에서 이번 정부에서 전세 사기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 50%인가 얼마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본보미님 보셨나요? 그 내용?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짜고 일부러 전세 사기 치는 사람도 나오겠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 전세가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레버리지나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월급을 만약에 200을 받잖아요. 그러면 절반이 핸드폰 값하고 월세가 나가면 그냥 절반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300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기본 요즘 한 250, 300 정도 되나요? 초봉이? 물론 대기업 이런 데 아닌 이상에는. 그러면은 월세가 보통 7,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애들이 또 요즘 차는 다 기본적으로 있어. 그리고 관리비 내고 핸드폰 요금도 거의 10몇만 원씩 내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 보죠, 유튜브 보죠, 막 이러다 보니까 통신 요금부터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쓰는 돈이 한 1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 남은 돈 갖고 생활하고 어떻게 살까요? 참 앞으로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젊은 친구들이 걱정이네요. 앞으로 은행 지점별 대출 총량제를 시행해서 지점별로 한도 소진 시 내가 아무리 신용과 담보가 좋아도 대출 불가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대체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은 안 살아봤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 제가 이제 그 다주택자들 다 이렇게 이제 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막 이렇게 좀 힘들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역전세가 났을 경우에 집이 한 채만 있는 사람은 가서 한 채 있고 내가 사는 집 있고 한 채만 있는 사람은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미리 빼주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는데, 집이 세 채가 이상이 이런 분들은 또 그 돈을 안 해주니까, 그 책임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빼줘가지고 정말 막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시장이네요. 이금융권 중금리 이용해야 되네. 그러면은 이자가 훨씬 높은 이자를 내고, 이금융은 어쨌든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높은 금리를 내고 써야 될 수밖에 없네. 아니면 또 사금융을 쓰든지. 점점 이렇게 서민들은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면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뭔가 대책이라든지 방책을 읽고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닐까요?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무언가? 어쨌든 아까 제가 들은 내용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보존해 준다고 국가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전세 사기 당하면 나라에서 얼마나 보존해 주나요? 전세 사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잖아요. 그죠? 그 전세 사기 치고 간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서 정말 벌 받아야 돼요. 정말 다리 피고 자면 안 돼.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해 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1금융권에서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데 이 자금이 은행 자금이 아니고 사모펀드 자금이고, 은행은 대행을 해서 수수료만 받아먹는 구조가 됩니다. 아무튼 본보미님은 참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박식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1억까지는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 1억 원은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국가에서 선지급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보통 그 집들이 경매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끝난 다음에 국가에서 임대인 등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정산을 한대네요. 그러니까 먼저 어찌됐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3분의 1은 보장을 해주고 구상권을 이제 나중에 청구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10년 무상 거주도 하게 해준대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해당 집에서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그 집에서 계속 살기 원치 않는다면 그만큼 혜택을 현금으로 전환해 다른 곳으로 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출도 좀 싸게 해주고 다른 채무로 압류당하지 않도록 행복지킴이 통장 이런 게 있대네요.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그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그 정책이 나왔죠. 그분들도 보호해야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또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골치 아픈데 제발 그런 사기꾼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후 전세 들어가셔야 합니다. 맞아요. 건물주가 보증보험 가입 거부 시 해당 건물은 전세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맞아요. 어쨌든 뭐 요즘은 다 보험을 끊고 가니까 그래서 거의 안 끊으면 요즘은 똑똑해갖고 젊은 친구들이 이사를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얼마나 힘들게 번 재산이에요.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버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이 돈을 지키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함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파고 들어간다라든지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은 조금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공부를 좋아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아 산다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각 분야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요즘은 서치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아주 그냥 정확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그 서머리를 해주잖아요. 그것만 봐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은 틀린 정보도 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나름 뭐 정책을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는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벌어서 세금만 열심히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코앞에 와 있는데 그 뒤에 또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생길지 심히 뭐라 그래야 되나 궁금한 건 아니고 아무튼 잘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모든 부분이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맞아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당해요. 선무당이 그래서 사람 잡죠. 여기에도 그런 뜻이 똑같이 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내가 모르니까 나 알려줘 아니면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는데 어설피 어디서 만약에 얻어들었어 그러면 어설피 얻어들은 지식으로 정말 아는 척 하다가 왜 안다니 박사라 그러잖아요. 아는 척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이지형으로 만든 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에요. 이자들이 그동안 신고가 조작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린 겁니다. 신고가 조작을 할 수 있나요? KCB나 그런 데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나 이런 게 이렇게 그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떴다방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여튼 중개업자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몇몇 사람들이 이런 그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여튼 저희는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도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이 시간도 앞만 보고 또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계속 그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정책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참 그게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냐고.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계속 뭐 양보하고 참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게 내 거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할 정도로 전문가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 뭐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이상하게 내가 발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찌됐든 조금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가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전세 사기도 진짜, 이거 사람들 다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정말 뭐, 정확하게 소맥을 나중에 뭐, 너희들이 어떻게 해준다가 아니라, 아예 처음에 여기서 전세를 뭐, 집값이 만약에 5억이야. 그러면 뭐, 전세를 뭐 한 4억이야. 그러면 이 전세금이 이 집값보다 덜 나와도 어쨌든 더 많이 받아주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한 집에 이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2명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세 사기를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이 돈을 찾지도 못하고 정말 피해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직은 제 옆에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도 없고 전세 사기를 친 사람도 없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 번 돈을 그렇게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런 그 전세 사기 얘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든 저런 고민이든 있으면 그레이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한테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마음이라도 후련하고, 또 압니까? 어떤 지혜로운 분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탁 또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얼굴은 서로 저만 보이잖아요. 서로 고민들이 있으면 털어놓으시고,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또 내용을 보내주시면 또 그레이스가 네,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리든지 해결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막 11시, 12시가 다 돼가네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 어디 사투리예요? 이게 서울 사투리 아닌가요? 저보고 서울 사투리 쓴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근데 저도 이상한 단어를 제가 쓰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이래야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거는 엄마가 충청도에서 충청도 사투리인가? 아무튼, 네. 집에 와서 이제 씻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방송부터 킨 거예요.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을 제가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 일념 하나로 조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조금 있으면 12시네요. 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만약에 혹시 뭐 내가 고민이 있다거나,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가 안 나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레이스가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같이 연구해서 생각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절반, 아니 4분의 1, 아니면 10분의 1까지 이렇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장 생활을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40년째 직장생활과 사업을 또 병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제가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일을 제가 또 겪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또 그레이스가 지혜를 또 드릴 수 있죠. 근데 아까처럼 그런 그 토목 같은 경우는 저도 안 해봤던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뭐 도움을 청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6일이죠. 어저께가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 날이었고 오늘이 6일이고 내일 모레가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버이날 준비 어떻게 좀 하셨어요? 꽃도 좀 사시고 용돈도 빳빳한 돈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어저께 친정오빠가 와서 같이 이제 집에 식사하고 그랬는데 저는 어제 이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오빠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하고 아빠를 생각하면 나는 음식은 미역국이 생각이 난다. 물론 엄마가 이제 김치도 잘 담그시고 뭐 요리도 잘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엄마가 잘 끓였던 게 이제 미역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끓였던 미역국은 고기도 조개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맹물 미역국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끓일 자신이 없어서 그 조개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왕바지락 이만하더라고요. 왕바지락을 그냥 한 소쿠리 놓고 끓였더니 국물이 뽀얗게 그러면서 오빠하고 이제 먹으면서 엄마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저는 어버이날을 미리 어저께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옛날 추억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최근에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저희 오빠한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꿈에 나타나신다 그러더라고요. 꿈에 나타나서 오빠한테 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근데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딱 한 번씩 꾼 것 같아요. 엄마도 한 번, 아빠도 한 번. 그러니까 참 제 꿈에는 안 나타나고 좀 야속해요. 제 꿈에도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하시는 분이 주위에 있으면 좋을 텐데요. 건설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을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분야가 또 다 나눠져 있고 이렇게 경매 있는 물건을 받아서 특히 토사량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서 그거를 뭐 보증보험을 끊어서 공사를 했다거나 개인이 했다거나 이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한 3분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그냥 뭐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땅 주인이 그건 물어내야 된다. 그냥 그리고는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분은 어차피 돈 안 들이고 뭐 한다 그래서 뭐 그걸 공사한다 그래서 1-2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몇백 들어갈 텐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레이스가 재기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은 그냥 보증보험으로 공사를 하고 구상권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 그냥 갚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걱정되는 거는 제가 들어보니 만약에 이제 그 보증보험을 통해서 끊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이 공사를 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한 3배 정도가 더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300 갖고 해결할 거를 보증보험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한 1,000만 원짜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1,000만 원의 빚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내일 한번 군청에 직원한테 한번 통화해보고 경찰서에 갔던 그 경감님이랑 통화도 한번 해보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찬찬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라도 이렇게 제가 속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방송을 안 하고 있으면 심장이 막 이렇게 떨리잖아요. 걱정되면. 그런 상태에서 눕는다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밤새 뒤척거리다가 새벽에 잠깐 잠들고, 그러면 건강이 망가질 텐데, 그레이스는 어쨌든 바쁘게 살잖아요. 오늘도 바쁜 데다가 일 마치고 또 와서 방송을 또 제가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이 이제 피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우면 자요. 정말 누워가지고 1, 2, 3 그러면 잠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건강은 딴 사람들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일을 당하면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이 잠도 못 잘 텐데 그렇게 잘 견디는 거 보니까 잠 잘 자고 그러는 거 보니까 성격은 좋은 것 같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네, 성격은 좋습니다. 아니요, 거기는 그냥 산이에요. 산. 거기가 전원주택 단지예요. 전원주택 단지고 원래 골프장이었는데 골프장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양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집을 지은 거죠. 그래 놓고 이번에 이제 제가 거기에 짓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고요. 서울 근교에는 논이 많지 않죠. 어쨌든 요즘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게으름 피우지 않게. 우리 오늘 본보미님은 주식 어떠셨어요? 보니까 오늘 막 그냥 핸드폰에서 난리던데, 유튜브랑 막 틀면은 주식 얘기야. 틀면은 주식 얘기. 좀 재미 좀 보셨어요? 저는 제가 가진 종목은 내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솔리드가 아까 한 2시 반쯤에 막 올라갔었거든요. 10몇 프로까지. 10몇 프로까지. 근데 그거 팔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그 설거지 잠깐 하는 사이에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정말 나중에는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10%까지 올라갔던 애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등락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복구는 좀 됐는데, 내일은 좀 더 시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대우건설과 아주아이비라. 맞아요. 오늘 그러니까 뭐 코스피 지수가 좋아졌네 어쩐데 그래도 진짜 오늘 가는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같은 장은 만약에 내가 10종목이 있어. 그러면 5종목은 가고 5종목은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래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모두 다 올랐다. 그럼 완전 고수 선수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뭐 한 70%가 떨어지고 30%만 올랐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오늘 웬만한 건 이제 다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주식을 좀 오래 한 친구 같고 좀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뭐든지 돈도 벌지만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더라도 각자의 방법으로 하게 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튼 뭐 각자의 주법으로 하는 거니까. 저도 본보미님 저 말씀에는 공감이에요.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오르겠죠. 상패만 당하지 않으면.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한 2016년쯤에 아는 우리 저희 회사의 그 프로그램 개발해주는 개발자가 무슨 주식을 사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식이 뭐 앞으로 10배가 오른다, 몇 배가 오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주식이 그만큼 꼭 오른다, 뭐 이런 거를 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오르겠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많이는 아니고 이제 몇백만 원어치 샀어요. 그랬는데 이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이너스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닌 애들은 다 팔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인 애는 좀 놔뒀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인 애를 놔두고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생각이 나가지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얘가 그때 당시에 한 200인가 얼마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3,000이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몇 배예요? 150배죠. 그게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아파트 계약금을 냈었습니다. 저도 참 별걸 다 했죠. 그래서 아무튼 팔지 않으면 손실 아니죠. 그때 저도 믿고 어쨌든 그 회사에 투자를 해놓으니까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효자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본보미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손실이 있어. 그러면 기다리면 대신에 이제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짧게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팔지 않으면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량주는 놔두면 돼요. 대신에 이제 복구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인데 거의 우량주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지켜본 걸로 봤었을 때는 뭐 1년, 2년 넘어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4, 5개월, 5, 6개월 안에 웬만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냥 제 경험입니다. 짧은 제 경험. 근데 이제 뭐 몇 년씩 가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약간 이제 코스닥 중에서 좀 싼 주식들 있잖아요. 뭐 100원짜리 주식.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도 우량주 위주로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단 작전주들처럼 테마성 있는 주식들처럼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내 마음도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 회사가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부분만 조금 안다면 주식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그 방송 듣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주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이거는 제 베개입니다. 제가 미고 자는 인형인데 여기 이제 방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없어서 이게 자꾸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방송을 제가 사무실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사무실까지 10분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꼬박꼬박 가서 방송을 했는데 어느 날 그때 그 칵테일 방송 한 뒤로 죄송해요. 자꾸 하품이 나서 집에서 이제 그 방송을 한 뒤로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무실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집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거실에 제가 그 방송을 이제 했잖아요. 그러다가 거실에서 하려면 막 또 준비할 게 많아요. 책상도 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안방에 여기 이제 제 방인데 휴대폰 거치대가 있다 보니까 휴대폰만 딱 걸어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준비하는 시간이 이런 거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바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씻고 잠을 바로 자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하다 보면 방송한 거를 조금 일부 체크해서 더 보기도 하고 내가 뭐를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더 보기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가 보면 집에 오면은 그때는 거의 1시 정도 됐었어요. 12시에 제가 방송을 끝내니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회전 구간이기 때문에 집에 올 때는 갈 때는 10분 올 때는 5분에서 6분 걸려요.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아무튼 네 그렇게 열심히 어쨌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이고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고 가셨는데 너무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KTNG 투자자 보면 외국인은 계속 매수해요.
KTNG 그때 그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조금 한 오르면 팔잖아요. 제가 한 10% 15% 정도 이렇게 먹으면 에이 다음 사람 먹어라. 그리고 나는 딴 데 가서 돈 벌을란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오르면 이제 좀 여러 번 그냥 팔아버렸었단 말이에요. 한 7, 8% 이렇게 오르면.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오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놓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발목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식은 또 정답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오를 것 같은데 근데 다음날 떨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며칠 횡보하다가 에이 나 딴 거 사야지 넘어가면 얘가 또 팡 떠올라고 똥손이에요, 똥손. 그래서 패턴을 이제 바꿔보려고 제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더라도 좀 더 내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 추가 매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면 불안하겠지만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 이제 주식에 관심 많은 분들은 웬만하면 또 이런 그 주식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어쨌든 그 경험을 이제 사는 거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 경험을 갖고 오면 내 마음이 든든할걸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때 뭐 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그 완전히 뭐 전문가들을 만나면 좋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말이 꼬였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여러분 아세요? 눈 뜨고 얘기하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저께도 좀 늦게 잤고 월요일 날도 이제 방송하고 좀 늦게 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피로가 누적됐나 봐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잠깐 헷갈리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내일은 좀 올라서 주머니가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거는 안 오르냐고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저도 반팔 입고 나갔는데 날씨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이랑 다니다 보니까 아들들은 열이 좀 많잖아요. 에어컨을 이제 켜고 달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몸이 시렵더라고요. 이렇게 팔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차나 어디 가방에나 남성분들은 좀 괜찮지만 여성분들은 무릎 담요 얇은 거라든가 아니면 봄잠바 같은 거 하나씩 얇은 거 넣어 갖고 다니시다가 그렇게 찬바람 나올 때 입어주시면 냉방병 예방에 좋잖아요. 이 냉방병 혹시 걸려보셨어요? 전 냉방병 초기까지 갔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름 돋는 거 봐. 여기가 그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선풍기 바람만 닿아도 여기가 아린 거예요. 추운 거예요, 여기가. 그 바람만 닿으면 그게 냉방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른 증상 없이 부작용 없이 그냥 잘 나아서 지금 문제없이 다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에어컨에 맨살이 닿으면 약간 그 찬바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살 속으로.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차에서는 좀 긴팔을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그만 담요를 하나 가져다 놓았어요. 왜냐면 혹시 이제 추우면 나는 추운데 나를 위해서는 안 켜고 싶은데 다른 손님이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레이스는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 담요도 얇은 걸로 하나 준비해 놓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락장에서 멘탈 잡는 거 내공이죠. 어떻게 잡죠? 저럴 때 멘탈을. 하락장에서. 멘탈을 어떻게 잡나요? 멘탈을. 우리 본보미님은 멘탈을 어떻게 잡으세요? KTNG.
저도 이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잡냐면, 내 거 아닌가 봐.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냥,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실수를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다시 버는 종목으로 다시 이제 하리라, 그리고 마음을 다짐을 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미 하락장인데 어쩌겠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럴 때 위험한 게, 대출 쓰신 분들 있잖아요. 미수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반대 매매로 주식이 팔려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끔 잘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을 열심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980년대생이 지금 8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80년, 만약에 이제 80년대에 딱 80년도에 태어난 어르신들을 80 넘어서 계신 어르신들을 통계로 냈더니 30%가 안 된답니다. 10%가 안 된다 그랬나? 그러니까 나머지 1000명 중에 한 970, 80명은 90세가 되기 전에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술이 발달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좀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 닦으셨어요? 길게 보면 되는 거 맞는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되냐고. 아무튼 저도 오늘부터는 만약에 이제 조금 이렇게 하락장에 제게 이제 조금 이렇게 하락해서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저도 길게 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제가 늦게 방송을 시작을 했지만 벌써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뭐 지금부터 2시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그 피로도가 좀 많이 와서 이제 오늘 운전도 좀 좀 긴 시간 했고 또 공부해야 되는 일과 또 발주서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 스트레스를 오늘 좀 많이 받아서 그런지 조금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제 그 12시까지 제가 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늦게 시작했지만, 본보미님이랑 여기 들어와 계신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송 마치고 누워서 양치하고 와서 딱 누우면 1분 안에 잠들 것 같아요. 아무튼 가서 세수하면 잠이 깰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세안은 중요한 거니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도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레이스는 또 금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